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OOP에 들어가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아주 중요한 개념인 인헤리턴스, 상속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 Shapes도 한번 시작해 보고요. 그리고 UML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조금. 자, 상속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객체 지향 OOP의 대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상속, 뭐 재활용성과 구조화된 설계로 나와 있는데 상속은 뭔가를 물려받는 것이죠. 흔히 부모한테, 즉 페런트한테 차일드가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그죠? 그래서 하위 클래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서브 클래스가 슈퍼 클래스로부터 뭔가 프로퍼티나 함수 같은 그런 어떤 내용을 상속을 받아서 다시 또 코딩할 필요가 없이 재활용해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구조화돼서 우리가 계속해서 리유저빌리티 재활용을 하게 된다면요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개발도 좀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또 아주 구조적으로 자주 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상속을 해서 뭔가를 빠르게 만들어내고 또 관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핸드폰을 말하자면 아이폰이나 뭐 갤럭시가 폰이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지고 뭔가 개량을 해서 다음 판이 나오죠. 다음 판이 뭔가 하위 클래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변경하고 확장하던 간에 기존 기능을 받아서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데 아주 큰 장점이 있죠. 그래서 뭐 고전적인 C 언어라든가 옛날 언어들은 다 절차 지향이 있는데 이렇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한 20년 전부터 많이 유명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객체 지향 기본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에 쓰이고 있는데 뭐 지금 세대는 여기에다가 이제 함수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다른 어떤 패러다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부모 클래스가 여러분들 코틀린에서는 이렇게 존재하고요. 하위 클래스가 존재하는데요. 부모 클래스는 반드시 오픈이라는 어떤 어노테이션 키워드가 있어야 됩니다. 부연 설명하는 이런 키워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콜론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다른 언어들도 하고 있죠. 자바에서는 extends 하는데요. 많은 언어들은 다 이렇게 콜론에서 상위 타입, 하위 타입 분류합니다. 그래서 뭔가 얘는 파생 타입, derived, 혹은 child, 혹은 sub라고 하고요. 위의 타입은 parent, super 뭐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parent의 거를 내가 물려받겠다. 그래서 아버지의 뭔가 자산이라든가 어떤 기질이라든가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죠. 자식이. 자, 코틀린의 모든 타입들은요, 여러분들, 타입들은 n이라고 하는 이런 kotlin.any 타입의 자식 타입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에 any가 있고 또 뭐 any 널러블도 있고 많이 있죠, 여러분들. 아무튼 any를 봤는데 자바의 오브젝트 클래스에 대응된다고는 합니다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는데 약간 주의점이 있습니다. 자, 슈퍼랑 디스도 있는데 한번 우리가 실제 코딩을 통해서 요 상속과 재활용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쉐입스 프로젝트 오늘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오늘 약간 좀 특별하게 UML이 약간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뭐 UML은 딱히 코딩용은 아닙니다. 유니파이드 모델링 랭귀지의 약자인데요. 제가 이따가 한번 알아볼 건데 간단한 프로그램을 깔아보아서 우리 객체 지향 설계할 때 한번 도움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들의 어떤 계층도를 우리가 클래스 다이어그램 한번 표현해 봤죠. 다이어그램이 한 20 몇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최상위 슈퍼 클래스고 자식이 두 개 있죠. 여기는 구조, 여기는 행동이네요. 그다음 이렇게 액티비티, 유스 케이스 이렇게 나눠지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 또 부모 클래스 이렇게 뭔가 계층 관계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일종의 여기 보시면 위키피디아 그림인데 이거 다. 자, person이라는 상위 클래스가 있고요, 여러분들. 부모 클래스, 슈퍼 클래스고 서브 차일드 디라이브드 클래스로 파생 클래스로 스튜던트랑 프로페서가 있는 겁니다. 교수님이든 학생이든 다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름과 나이를 둘 다 학생과 프로페서는 선언하지 않아도 정의 안 해도 쓸 수가 있고요. 학생만이 고유한 거는 점수고요. 교수님만이 고유한 거는 학생들의 리스트죠. 이런 식으로 어떤 계층적인 학교라면 이게 학교에 관련된 클래스들을 이렇게 계층화로 상속으로 표현할 수 있게 이렇게 눈으로 보기 편하죠. 그래서 객체 지향의 어떤 클래스 코딩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는 게 바로 UML입니다. 자, 신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Shapes 프로젝트를 만들어 본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코틀린 JVM 선택하시고 신규 프로젝트. 자,
신규 프로젝트 Shapes 프로젝트라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약간 긴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몇 차에 걸쳐서 만들어 볼 것인데요. 자, Shapes 프로젝트 첫 번째 시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패키지 구조를 좀 잡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Shapes 프로젝트는요, 여러분들 도형인데요, 여러분들. 도형은 일단 우리가 기하학부터 보면은 뭐 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먼저 그죠? 약간 철학적인 게 들어가 있는데 점이 있습니다. 점. 어떤 좌표죠, 좌표. 뭐 점의 어떤 뭐 컬러나 이름이나 물론 두께라는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점이 있고요. 그다음 점이 막 모인 게 직선으로 되죠. 선이죠. 라인이 되죠, 여러분들. 곡선을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점을 우리가 연결하면 또 직선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라인, 그죠? 그리고 라인들이 또 어떤 면을 이루죠. 이렇게 클로즈드 면. 그래서 에어리어, 영역을 가진 어떤 각도랑 영역을 가진 그런 도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실제 쉐입이죠. 가장 기본적인 건 삼각형이 있습니다. 뭐 일반 삼각형, 정삼각형, 직각삼각형이 등장하죠. 그다음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뭐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자, 뭐 서클이라든가 어떤 타원, 아크 같은 것도 있겠는데 일단 그건 제외하고요. 간단한 CF를 한번 설계해 봅시다. 그래서 패키지의 가장 최상단에는 이렇게 shapes라고 하나 두고요. shapes. 그냥 shape이라고 할까요? 자, shape이라고 하나 두고요. 그 다음에 베이직에다가 이제 저희가 기본적인 어떤 프로퍼티랑 클래스들, 속성들, 그리고 포인트 클래스 한번 여기다가 두겠습니다. 자, shapes 베이직이 있고요. shape 베이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shape 점 하나 복사해 해두죠. shape 점 line. 이렇게 라인 클래스들이 있고요. 자, SR 선택하셔야 돼요. 여기다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중복되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도형들은 어떤 각도를 가지고 있죠? 그냥 제가 앵글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더 패키지가 좀 더 추가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베이직 패키지에다가 우리가 이제 어떤 자주 쓰이는 어떤 속성이나 장소들을 정의해 보고요. 그리고 어떤 쉐입 패키지의 어떤 공통 클래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상속의 개념을 한번 적용해 볼까 합니다. 이 앵글은 나중에 만들어질 거고요. 라인은 좀 이따 한번 만들어지고 일단 베이직 먼저 한번 해봅시다. 자, shape.basic 패키지에다가 새로운 코틀린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 basics kt라고 이렇게 한번 하죠. 사실 여기 shape에다가 하셔도 됩니다. shape에다 할까요, 여러분들? 그럽시다. 그냥 아예. 자, shape 패키지에다가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shape 패키지에다가 파일을, 코틀린 클래스 파일을 만들 건데요. shapes kt라고 만듭시다. 여러분들. shape 패키지에 shapes, 이렇게 kt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다 메인 만들 게 아니라 여기다 공통을 정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shapes 패키지 프로젝트인데 패키지 공통 상수 같은 걸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클래스를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 뭔가 어떤 shape 공통 클래스라고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일단은 shape이라면 종류가 있죠, 여러분들. 선이냐, 점이냐, 뭐 삼각형, 사각형이냐, 뭐 이렇게 어떤 종류들을 우리가 한번 프로퍼티 상수로 정해 봅시다. 대문자로 할게요. 퍼블릭 가시성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문자열로 표시해 주면 좀 더 우리가 읽기 좋으니까, 그죠? 점이다, 뭐 이렇게 그냥 하죠, 여러분들. 그 다음엔 라인이죠. 라인은 얘도 스트링이고 선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 점선, 면이 있는 것들은 삼각형, 사각형들이 있겠죠. 일단은 뭐 거기까지만 합시다. 사각형 정도만. 자, 그래서 삼각형, 삼각이 각이 3개 있는 거죠. 삼각형이 있는 도형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각형인데 좀 빨리 칠게요, 여러분들. 얘는 렉탱글이죠. 트라이가 아니라 3개가 아니라 렉탱글입니다. 그래서 렉탱글 얘는 3, 2, 4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4가지의 어떤 도형 타입들을 일단 정의해 놨고요. 아까 색상 얘기가 나왔는데 색상도 우리가 RGB죠, 여러분들. 레드, 그린, 블루의 어떤 3색 섞인 그런 걸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일단 검정색이 좀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좋겠네요. 자, 16진수 표시로 해놓을게요, 여러분들. 0x하고 16진수 두 개의 자리수가 1바이트죠. 모두 다 0000인 것은 우리가 까만색이죠, 여러분들.
RGB 컬러를 우리가 표현해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여러분들 정말 그래픽스에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렸습니다. 이거. 그래서 RGB 컬러를 표현한 거예요. 투명, 알파 채널, 불투명도, 투명도는 뺐습니다. 자, 이거 스트링 타입인 거 알고 계시죠? 타입 인퍼런스고요. 자, 레드, 뭐 그린, 블루 정도만 일단 할까요, 여러분들? 레드는 어떻게 돼요? 레드는 앞에가 255죠? 1바이트의 최대는 255입니다. 0부터. 255인데 16진수 바꾸면 FF죠.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스트링이죠. 자, 얘를 복사해서 여러분들 빨리 3개 색깔을 만들게요. 그 다음에 어떤 그린색이 있고요. 블루색이 있겠습니다. 그린색은 RGB니까 중앙계 255예요. 일단 블루는 파란색 요소가 255로 꽉 찬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RGB 컬러랑 블랙 색깔이 그죠. 화이트는 다 F죠. 올 다 F가 6개 있으면 화이트, 흰색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된다고 일단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쉐이프 공통 클래스를 한번 Shapes KT라는 요 상위 패키지인데 여기다 지금 우리가 만드는 중인데 여기다가 이런 프로퍼티뿐만 아니라 한번 클래스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클래스는 우리가 이렇게 클래스 키워드를 표시합니다. 쉐입 클래스 만들어 볼게요. 근데 그냥 클래스들은 많이 있으니까 우리의 프로젝트에서 코드명처럼 마치 앞에 my 붙이겠습니다. my shape, my point, my line, 뭐 my triangle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my shape이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면은 편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주요 생성자죠. 이렇게 프라이머리 생성자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뭔가 안에다가 우리가 필드를 바로 넣으면 좋을 듯겠어요. 근데 쉐이빙이 쉐입인데 어떤 종류의 쉐입인지 종류가 이거죠. 종류, 그죠? 종류. 이게 종류입니다. 종류, 상수감들. 포인트냐 뭐냐 이렇게 받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말로 해서 여러분들 리드 온리 타입으로 타입 정말로 스트링 널러블로 해서 두겠습니다. 정의되지 않았으면 널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포인트라 넣으면 점이고 트라이앵글 넣으면 삼각형이겠죠. 이 쉐입 객체는요. 그래서 bar의 타입이 하나가 주요 생성자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 정도가 있으면 좋겠죠. 점이라도 라인이라도 다 이름이 있겠죠. 여러분들. 어떤 우리가 이름을 부여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string nullable 타입으로 또 이름도 초기화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색상입니다. 색상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겠죠. 이름도 변할 수 있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자, 그래서 이름과 색상 이렇게 다 바르로 해놨고요. 색상도 우리가 string 타입으로 해놨는데 여기다 직접 큰 따옴표 넣어도 되지만 이미 이렇게 있죠. 그래서 블랙을 이렇게 여기다가 표시해 두겠습니다. 그래서 블랙 색상으로 기본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쉐입은요. 나는 도형인데 타입이 이런 타입이고 도형의 이름이 이거고 붙여진 이름 그냥 이메일 이름 그 다음 컬러는 이런 색이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 뭔가 함수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나의 상태를 표시하는 거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자, show status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show status 함수입니다. 그냥 이거는 간단하게 또 로우 템플릿 써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아주 빠르게 한번 찍어봅시다. 그냥 빠르게. 여러분 다 외웠죠? 이제 하도 많이 써가지고. 트림 마진 할까요? 자, 트림 마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트림 마진 했으니까 바로 나오죠? 이렇게. 자, 여기다가 나는 쉐입이야. 이렇게 했고요. 이름이 있었죠? 이름은 달러 네임 하시면 되고요. 나의 타입. 나는 어떤 도형이야가 타입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타입을 찍고 그냥 여기다 말할까요? 색상은 무슨 색이야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컬러 이 정도만 하면 간단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쉐입의 어떤 기본 정보 이름 타입 색상이 나오는 어떤 함수죠. 왜 공통 클래스라고 했냐면요. 앞으로 만들어질 다양한 클래스들 my point, my line 그죠? 뭐 my triangle, my rectangle, my pentagon 이런 클래스들은요. 다 my shape을 상속받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즉 쉐입 중에 하나가 포인트고 쉐입 중에 한 종류가 또 라인이고 쉐입 중에 또 한 종류가 트라이앵글, 렉탱글인 거죠. 그래서 공통적인 도형이라면 타입이 뭔지 알고 있고
이름과 컬러가 있으며 자신의 상태를 기본적인 내용을 찍을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통 클래스인 겁니다. 그래서 마이쉐입을 상속한 다양한 클래스들이 이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이쉐입 클래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자, 이제 베이직으로 가겠습니다. 베이직은 우리가 포인트 한다 그랬잖아요. 포인트. 일단 2차원 포인트 하고요. 뭐 3차, 4차 나갈 수 있겠죠, 포인트 여러분들. 2차원 포인트는 뭡니까? 흔히 우리가 어떤 4분면 그래프 같은 데다가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X축, Y축이 있는데 뭐 이렇게 좌표값을 가진 거를 일단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원점 기준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서 베이직 패키지에다가 마이 포인트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이 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보죠. 일단 마이 포인트 만들어 보기 전에 잠깐 테스트 해볼 수는 있어요.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잠깐 여러분들. 자, 마이 포인트 하기 전에 여기다가 메인 해가지고 여러분들 간단하게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볼게요. MS는요 마이 쉐입입니다. 그냥 이렇게 호출하면 여러분들 디폴트가 널인 거죠, 여러분들. 근데 포인트기를 원하잖아요. 포인트 그죠? 여기다가 포인트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난 타입이 포인트야. 근데 네임과 컬러는 지정이 안 돼 있죠. 네임은 뭔가 원점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 원점 좌표도 현재 없는데, 그죠, 여러분들. 컬러는 블랙일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show status를 실행해 볼 수가 있겠죠. 요거 한번 실행해 볼까요? 그러면 나오죠. 네, 나옵니다, 여러분들. 쉐입이고 원점이고 이름은 원점인데 타입은 점이라는 포인트고 색상은 감장색이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확인 끝났고 여기서.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베이직 패키지에다가 신규 파일 또 추가하죠. 신규 파일은 포인트죠. 뭐 포인트니까 포인트 KT 뭐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포인트 KT는요, 여러분들 베이직 패키지에 있고요. 상위 패키지, 쉐입 패키지는 쉐입스 KT에 마이 쉐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 마이 쉐입을 상속받아 보겠습니다. 상속함들 마이 쉐입을 상속받아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자 포인트 KT가 얘를 보면서 하면 좋겠죠. 여기 누르시고 오른쪽 키에서 move right 뭐 다운 하면은 이렇게 왼쪽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창이 갑니다, 여러분들. 라이트 해보죠. 자, 이렇게 가네요. 편하죠. 자, 그래서 마이 쉐입이 있는데 마이 쉐입을 상속한 클래스 마이 포인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이 쉐입을 상속한 클래스가 마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클래스 마이 포인트 점이 기본입니다. 이거 사실 마이 포인트 2D예요. 2차원 내용인데 XY 좌표 3D도 있겠죠. XY Z 그죠? 높이까지 깊이까지 있는 겁니다. 자, 마이 포인트라는 어떤 2D 좌표를 가지는 그런 도형입니다, 여러분들. 혼자서도 사실 네임, 컬러, 타입, 뭐 좌표, 점 다 할 수 있는데 요거를 재활용하는 게 좋겠죠? 재활용하는 게 여러분들 효율도 빠르고 구조적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합시다. 어떻게 배웠어요, 여러분들? 콜론 하자고 알았잖아요. 자, 콜론 하시고 마이 쉐입이라고 여기다 표시를 합니다. 근데 에러가 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동 임포트 됐죠, 임포트. 패키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임포트를 대야지 우리가 상속할 수 있겠죠. 왜 그러죠? 여기 주요 생성자를 우리가 채워줘야지만 그 주요 생성자의 초기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주요 생성자의 어떤 인자값을 넘겨주던지 넣어주던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포인트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포인트 문자를 이렇게 넘겨주면 들어가겠죠, 여러분들.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this type is final 나오죠, 여러분들. 그래서 상속할 수가 없어. 이건 최종적인 거거든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자, 아까 우리가 PT에서 잠깐 뭘 봤습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오픈된 클래스만 상속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 마이쉐입은요, 코틀린에서는 뭐든지 명시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코틀린은 모든 클래스가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파이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바로 치자면 자바의 파이널은 상속할 수 없는 클래스죠, 여러분들. 자바의 파이널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변수에 쓰면 상수가 되고 함수 메소드에 쓰면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은 오버라이딩이 안 되는 거고, 여러분들. 클래스에 쓰면 최종 클래스이기 때문에 상속할 수 없다고 배웠을 겁니다. 자, 코틀렛에는 기본적으로 파이널 클래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나는 내가 최종이지 더 이상 자식이 없다는 뜻이에요. 상속하기 원한다면요, 오픈이라고 이렇게 열어둬야 됩니다. 명시적으로, 여러분들.
자, 코틀린은 여러분들 explicit, 즉 명시적인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오픈이라고 명시해 놔야지만 얘는 상속이 가능해요. 이제 빠르게 사라졌죠, 여러분들. 그래서 마이쉐입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상속할 수 있는 오픈 클래스입니다. 자, 오픈 클래스 마이쉐입을 상속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이포인트는 타입, 네임, 컬러, 쇼 스테이터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또 각각 가시성이 다 퍼블릭이기 때문에. 자, 자식 클래스는요, 여러분들 프라이빗 가시성은 부모의 어떤 프라이빗한 콘텐츠는요 접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만의 어떤 뭐 연애 기억이라든가 여러분들 부모님의 어떤 지갑 같은 거 우리가 자식이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프라이빗입니다. 부모님의 고유한 거죠. 그래서 프라이빗은 상속되지 않고요, 여러분들 자식들만 볼 수 있는 게 바로 프로텍티드죠. 우리 가문만, 자식들만, 후손들만 볼 수 있는 게 프로텍티드 가시성입니다. 퍼블릭은 아무나 다 쓰는 거고, 인터널은 모듈 레벨에서, 프로젝트 레벨에서 쓰는 거죠, 여러분들. 자, 마이 포인트를 우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포인트인데, 포인트는 XY 좌표를 가지면 좋겠죠? 그래서, 바르 형태의 X 인티저로 해놓고요, 여러분들. 바르 형태의 Y 인티저로 해놓겠습니다. 자, 초기화를 해놓지 않으면 에러가 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init 블럭에서 하든지 뭐 어디서 하든지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주요 생성자에서 프라이머리에서 받읍시다. 밸류 파라미터를 받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x 받겠습니다. 자, 포인트는 기본이 원점이면은 좀 편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원점으로 초기화하죠. 디폴트 밸류 0으로 주고요. y 좌표 값도 디폴트 밸류 0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 놓겠습니다. 자, 이름도 다시 받으면 좋겠죠? 아니면 한 번에 마이포인트 생성자에서 바로 받아 처리하면 편리할 테니까 name 해서 스트링 타입으로 하되 우리가 원점이라고 아예 디폴트 값을 주면, 왜냐면 xy가 기본적으로 0,0이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name도 원점으로 아예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편리하게 기본으로 해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쉐입의 포인트, 이게 좀 약간 낯선 문법인데 여러분들 상위 타입도 객체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마이쉐입 객체를 만들어서 초기화하고 내려와서 마이 포인트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상위 타입의 생성자를 호출해서 포인트라는 걸 통해서 넘겨주면 타입이라는 게 초기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위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초기화를 위임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자, 여기다가 이제 init 블럭을 한번 만들어 보죠. 자, init 블럭에서는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init 블럭에서는 요 네임이 상위의 네임이잖아요, 여러분들. 마이 포인트는 네임이라는 프로퍼티가 없습니다. 자, 네임에다가 밑줄 네임 넣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넣을 수 있는데 요 네임은 사실 슈퍼점 네임입니다, 여러분들. 슈퍼 뭐예요, 여러분들? 상이잖아요, 슈퍼. 디스는 나 자기 자신인데요. 디스 우리가 여기 쓰고 있었잖아요. 유 슈퍼라는 것은 상위 객체, 상위 클래스 객체를 의미합니다. 디스는 자기 객체인데요. 어차피 디스가 물론 슈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하지만 슈퍼점 하면요, 슈퍼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나옵니다, 다. 그래서 슈퍼점 하면요, 함수도 나오고 네임 컬러 타입, 그다음에 n이라고 하는 코틀린의 최상위 클래스죠. 타입 n에서 받은 세 가지도 나오네요. equals to string. 우리가 뒤에 정리할 겁니다. 자, 슈퍼점 네임에다가 네임이라고 넣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 클래스에 접근할 때는 우리가 슈퍼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위 클래스 객체 자신을 의미하는 거죠. 네. 디스랑은 여러분들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슈퍼점 네임에다가 요 파라미터를 받아서 그냥 이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 XY는 init 블럭에서 해도 되지만 그냥 바로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XY가 기본 0,0이 잘 들어가서 그냥 마이포인트 생성자를 호출하면요, 인자값을 3개 아무것도 안 줘도 원점이 만들어지고 이름도 원점으로 이렇게 마이 쉐입에 들어가 있겠네요, 여러분들. 요 XY는 부모는 가질 수 없었던 마이 포인트만의 고유한 프로퍼티입니다. 포인트이기 때문에 2차원 포인트이기 때문에 또 X랑 Y 정수값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좌표값이에요, 여러분들. 자, 찍어줄 필요가 있겠죠? 자, 찍어줍시다, 여러분들. 펑션 만들어 보겠습니다. 펑션은 프린트
자, 프린트 포인트로 만들겠습니다. 프린트 포인트로 만들어 볼게요. 프린트 포인트를 통해서 나의 XY 좌표를 그냥 찍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죠. 포인트니까 PT라고 이름 지고요. X, Y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표시해 보자,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다가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좌표값을 표시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X, $Y를 해서 표시를 하고요. 뭐 이렇게 계행도 하는 이렇게 충분히 두 개씩 줍시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X, Y가 이렇게 PT의 좌표값을 찍히죠. 그래서 프린트 포인트가 호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 퍼블릭이고 일단 시켜놨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XY 좌표값을 각각 X를 우리가 myPoint 점 하면 X, 점 Y 하면 나오는데 XY 좌표를 한 번에 받기 원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치 배열이라든가 여러분들 받으면 좋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아직은 제대로 안 배웠지만은 막 쓰던 게 있었어요. 코트린에서 유명한 건데. 뭐 다른 의미로는 이걸 튜플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튜플. 뭔가 이렇게 가로로 쓰이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쌍이라는 거 배웠죠? 쌍. 페어입니다, 페어. XY 좌표는 쌍이죠? 예, 쌍으로 리턴해주는 그런 어떤 함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위치, 포지션을 한번 뽑아줘. 이런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블락이 없어도 되겠습니다. 바로 그냥 값으로 리턴할게요. 페어라는 걸 만들 때 this.x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this.y예요. 이렇게 this.xy를 리턴하는 그런 이게 뭐예요? xy를 묶어서 페어로 리턴해주는 함수죠. 그래서 myPoint.post 하면 xy 좌표값이 매우 쉽게 이렇게 그냥 페어 타입으로 묶여 나옵니다. 페어.first 하면 x, 페어.second 하면 y인 거죠. 너무 편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myPoint를 한번 설계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들? 예, 점 좌표를 리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쌍으로, 여러분들. 그죠? 점 좌표 쌍으로 리턴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여러분들. 얘 찍는 거고요. 자, 포인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찍어볼 수 있을 건데, 여러분들. myPoint는 myShape을 상속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자, 우리가 요거 myShape과 myPoint가 있는데, 요걸 도형으로 표시해보면은 상속관계가 좀 편리하게 보입니다. 아직은 클래스가 두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쉬워 보이지만요, 여러분들. 클래스가 2개, 3개, 10개,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등장하죠. 간단한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짜보시면 나중에 수백 개, 수백 개가 기본적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코트린 프로그램 이거 강좌 다 들으셔도 몇십 개의 클래스, 몇백 개의 클래스를 짤 수 있는 수준이 될 건데 그때 가면 상속관계가 복잡하게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도형이나 그래프 같은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된 어떤 도식화된 걸 보면 편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UML을 이렇게 코딩이나 소프트웨어의 공학에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UML은 사실 소프트웨어 공학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UML을 먼저 잠깐 저희가 한번 찾아볼 건데 StarUML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도구가 있습니다. 그걸 깔아서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인터넷에 미리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StarUML이 나오죠, 여러분들. 일단 UML에 대해서 잠깐 저희가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들? UML, Unified Model Language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자, 위키 한번 보겠습니다. 자, Unified Modeling Language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